무진이죠. 무진이면은 뭐가 있을까요? 무진은 이제 백호살이 있죠. 괴강살에도 속하잖아요. 아주 강한 일주예요. 그리고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으로 돼 있죠. 이 고집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주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특징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원국의 어떤 오행이 옆에 자리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 성향, 기질이 조금씩 바뀐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토일간이죠. 지지도 토를 깔았어요. 진토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괴강살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토의 기질인데 간여지동이다. 고집이 세겠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도 확실하지만 고집도 세다. 그래서 고집 중에서도 이 토고집은 아주 질겨요. 아주 미치는 고집이다. 은근한, 이런 제가 똥고집 같은 기질이라겠죠. 그래서 무진 일주가 보면 이제 기분은 나쁘겠죠. 그런데 고집이 세다도 있지만 자기 중심, 자기 주체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독립심,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무토는 또 제가 뭐라겠죠? 광활한 대지 같은 이제 그런 기질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포용심이 좋다. 그리고 이제 남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아주 좋다. 그리고 신의가 있죠. 이 무토 일간들은 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용이잖아요. 이제 용에 해당하는데 이 신비스러운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감, 자기 영감, 그 다음에 촉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일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 토들은 제가 뭘 하겠어요? 천간과 지지가 다 토로 되어 있는데 토는 화개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외로운 팔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토가 이제 많다. 사주 원국에 토가 많을 때는 목이 있어야 돼. 무조건 목으로 나무를 소토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묘진 이제 봄생들이죠. 봄의 이제 시작, 입춘과 우수도 절기에 해당하는 인월생들은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예, 월지에 편관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 토를 적당히 소토해줘서 나쁘진 않은데 무조건 그러면은 목이 있어서 소토를 하면은 토들이 다 좋냐? 그렇지도 또 않겠죠. 만약에 이제 무진인데 목이 있다 사주에. 그래서 신약한 사주를 목이 소토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목이 오히려 괴롭히겠죠. 그래서 신 강할 때는 적당하게 이 편관인 인목이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은 좋겠지만 일간이 만약에 신 약할 경우에는 이게 진짜 편관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일지가 진이고 월지가 인목이에요. 그러면 인진이잖아요. 인진 뭐가 하나 빠졌죠. 이빨이 인묘진인데 인진이 돼요. 이거는 합이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격각이라고 해요. 격각. 이빨이 하나 빠진 것을 격각이다. 인묘진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묘가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격각이라고 하는데 격각은 이제 동상이목이에요.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네 생각, 내 생각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볼 때는 일지와 월지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관계가 썩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지는 이제 본기의 기운을 잘 봐야 되는데 본기가 벌써 이제 간무 충국을 하고 있잖아요. 부부관계에도 이렇게 충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썩 좋지 않고 특히 이제 또
무토일간이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합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오행이 붙어 있어야 합이 성립이 된다겠죠. 개수와 무게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월간이나 시간에 개수가 있다. 이 무게합 이런 것은 뭐예요? 무토에게 수는 뭐예요? 재성이죠. 돈이고 이제 배우자이고 이성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한테는. 근데 이 무게합이 될 때는 특히 어떤 특징이 일어나요? 여자보다 남자들을 보면은 무게합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동거 관계라든가 이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새로 정식 결혼식을 안 하고 살고 이런 관계들이 또 많아요. 또 그리고 또 무계약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제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런 이성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무계합이 있다. 무계합을 가진 사람은 미남 미녀들이 제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대지, 광활한 대지에 뭐가 떴어요? 무지개가 떴죠. 개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화사하고 미남 미녀가 제가 많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갑진일주의 중기를 보면 중기에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암합, 명합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무게합이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명합이 되겠죠. 근데 지장간의 개수와 일간과 다시 무게합이 되죠. 이런 경우는 암합이라고 했는데 중기의 힘은 뭐 강하진 않죠. 그래서 잘 합을 따지지는 않지만 본기가 일간과 합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암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중기도 어느 정도 합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무게합이 잘 되죠. 그래서 이 무게합 관계를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제 올해는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갑진이죠. 갑진. 작년에 이제 갑진인데 특징을 잘 보면은 갑무 충국이 되고 진진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간은 충국이 되고 지지는 형이 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갑진 일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무엇인가가 자기가 건강이 안 좋거나 이 사람 간에 이 문제가 있었거나 또 부부 간에도 뭔가가 일이 있었을 확률이 엄청 많다고. 왜 그러냐? 이 갑진이 뭐라겠어요? 백호살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백호살은 형충을 당할 때 안 좋다. 그래서 진진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 일간과 나와 또 갑목이 갑무 충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은 좋지 않은 그런 해운년을 겪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인월이면은 편관을 깔고 있잖아요. 월지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편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월간과 연간이 어떤 오행인지 비어 있죠. 그래서 편관격일 수도 있고 또한 편인격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지지에 보면은 지장간에 보면은 인목의 지장간의 본기의 편관과 중기의 편인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도 관인상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명예지향적인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된다. 명분을 중시 여기고 다 양이잖아요. 무토도 양, 진토도 양, 인목도 양, 다 양. 이런 분들은 자기 주관 리더십,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된다. 또 이렇게도 보고 또 올해는 이제 뭐가 돼요? 관인 상생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뭐
승진이라든가 뭐 취직, 취업, 활동 이런 데서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관인상생이 된다고 해서 좋다고 사주를 판단하면은 거기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신약할 때 이 무진일주가 신약할 때는 관이 신약한데 월지에 관이 있죠. 관이 일지를 극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신약한 사주들은 좋겠죠. 관이 인성을 밀어서 인성이 비겁에게 또 생을 해주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들은 좋고 신강한 사주들은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월지와 인사형이 되잖아요. 인사형을 이런 인사형 관계를 크게 보면 안 된다. 원래는 인사형이 아니라 인사신 사명이죠. 세 글자가 다 존재하고 또한 두 개만 존재한다고 해도 일간이 아주 신약하면은 형살에 걸릴 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지는 아주 뿌리를 내렸죠. 무토가 진토에. 그래서 강한 기운이잖아요. 그런 때는 이 두 가지만 형이 될 때는 크게 작용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한 가운데죠. 묘월이에요. 월지가 이제 왕지월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경칩과 춘분 두 절기죠. 여기는 또 특징이 나눠져요. 묘진목이 되죠. 인묘진인데 인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 인묘진 방국 방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방합 방국은 두 개가 있을 때에도 이 준방국이라든가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이 방합은 세 글자가 생지, 왕지, 고지가 나란히 세 개가 같이 존재할 때 방국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인이 올 때 인묘진에서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토가 기반이 되고 동화가 된다겠죠. 묶여서. 그래서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합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관이죠. 그러면은 이 묘월생들은 무조건 우리가 직업적성을 볼 때 격국이라는 걸 잡는다겠죠. 그럴 때는 무조건 묘월생들은 왕지가 월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정관격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변수가 딱 하나 있는 게, 만약에 천간에 이제 간목이 존재한다. 간목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간에 간목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제가 정관격이라고 했는데 편관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이 혼잡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편관격의 성향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관격이다. 정관격은 뭐예요? 도덕적이고 원리 원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쪽팔리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원리 원칙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체면치레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똑같아요. 인목이나 묘목이나 제가 아까 신 강하면은 이 정관이라든가 편관이 좋은 작용을 해요. 그런데 신 약할 때 항상 옆에서 관이 있으면 불편하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정관이라고 해서 뭐 다르고 편관이라고 해서 또 다를까? 그렇지 않다. 그거는 사주 원국의 동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것도 또 관인상생이에요. 이것도 관인상생인데 신약한 사주들은 인성이 오면 좋지만 신강할 때는 인성이 오면은 불리하다. 인성이 토에게 생을 해주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게 무진일주들의 항상 이제 환절기, 간절기에 들어서는 계절의 마지막 월생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월이죠. 월지와 일지가 진진형을 짜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갑진이죠. 갑진에 진이 또 와서 진진형을 짜고 있는데 또 진진형을 짜요. 이런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관계를 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형을 짜고 있는데 다시 같은 진이 오면은 그 형살 작용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한다. 진진형, 이거는 뭐예요? 자형이라고 하죠. 자형. 자형이 있는데 또 진이와 그러면 이 형살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월지는 뭐예요? 여기는 월주는 직업궁이잖아요. 직업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 비견, 나의 동료들이죠. 동료들과 형을 짠다. 이런 경우는 사람 문제로 인한 구설, 시비,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갑진이라겠죠. 진진형을 짜고 갑무 충국을 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이런 것도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어떤 건강? 소화기 계통이죠. 이 피부 소화기 계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화가 온다. 올해 진사, 이건 뭐예요? 화생토 이렇게 하죠. 이건 화생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신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10중 8구 신강한 사주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신수가 안 좋았을 텐데 올해에 또 화생토가 되네. 그래서 이 여운이 올해 25년도 을사년도까지 이 여운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제가 이제 운을 먼저 얘기하는데 진진형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경우는 모방해서 창조를 하는 사람이라겠죠. 이 머리들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토라는 것은 신비주의, 영적, 영감 이런 게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이제 똑같네. 이게 진사, 아까도 진사 했잖아요. 이런 겨 같은 경우에도 신강할 확률이 엄청 많죠. 대부분 이제 신강한 사주들이에요. 옆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신강할 확률이 거의 한 8, 9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이제 사화가 오잖아요. 또 사화와 같이 합세를 해서 힘을 규합해서 또 진토에게 힘을 또 몰아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올해가 좋은 해는 아닐 확률이 거의 7, 80% 이상은 되는 사주 명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이제 한 가운데요. 망종과 하지, 이제 두 절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진이다. 오진. 이것도 이제 화생, 토, 이렇게 생이 잘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다시 이제 오화라는 거는 거의 열작용, 불구덩이, 이 뜨거울 때잖아요. 뜨거울 때, 사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별로, 올해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편인과 정인의 차이.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생각, 공부, 지식, 지혜 이런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인격들을 이제 기본 특징들이 많은데, 기본 특징을 보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 독창성, 그 다음에 연구, 개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 사화도 마찬가지고 진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감 능력이 좋은 그런 사주 명주죠.
이 정인이라는 것은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현실적이고 평화주의라고 했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래서 제가 이 정인들은 생각을 유추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해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주 명조에 속한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여름의 마지막 이제 미토월이죠. 그래서 항상 이 무진들은 이 계절의 끝자락에 태어난 사람들이 항상 문제다.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다 토예요. 토. 흙에 살리라. 이런 사람들은 제가 토를 뭐라고 해요? 토들은 약간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토들은 속마음을 몰라요. 속이 자기의 마음을 쉽게 열고 표출하고 내놓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토들은 화개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무진의 미월이다. 이런 것 같은 이 미토가 뭐에 해당해요? 겁재에 해당하잖아요. 이 고집, 자존심, 승부욕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해요. 이 특히 이렇게 이 미월생들은 목이 안 오면은 이 답답함이 풀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목이 오든지 금이 와야 돼요. 금이. 목이 오든지 금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가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백호살들은 있잖아. 인생의 굴곡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주 구조가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또 봐야죠.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생토예요. 힘들어요. 이 겁재들은 이제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자유 전문직이 어울리는 사주 명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양인격이죠. 양인격은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 간의 시비구설, 이런 배신감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양인격들은 입을 닫고 제가 항상 귀를 열으라고 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독립심, 자기 주체성 이런 것은 엄청 강해요. 그런데 이제 호불호가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서 이제 신월이죠. 그럼 입추와 쳐서 이제 두 절기가 된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신진. 가운데 자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신자지는 삼합이 돼요. 그런데 두 개만 있어도 반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월지가 왕지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지와 고지, 왕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합 근처도 못 가요. 이거는 합과 전혀 관련이 없다. 또 이렇게 보면 되고, 식신이죠. 식신을 월지에 깔고 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식신 기본적으로 먹을 복, 배려심, 봉사정신, 활동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식신인 신금이 뭐예요? 생지 역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활동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겠네. 그렇지 않다. 역마가 형성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개 정도는 같이 존재를 해야 그걸 역마라고 읽는 거지. 그냥 뭐 이 한 개 생지 있다고 역마면 우리나라 사람 뭐 거의 뭐 7, 8명은 다 역마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뭐예요? 이게 사신합이 되죠. 사신합, 사신형, 사신파 이제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어디와 합을 했어요? 이 월지와 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 명조에서 만약에 이제 수가 용신에 해당이 된다. 재성이. 그런 경우는 이게 나쁘지 않아요. 합은 합화가 되지 않아도 사신합, 화는 뭐예요? 수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용신일 경우에는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이런 거 이제 다른 오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사신합으로 할 것이냐, 형으로 할 것이냐, 파로 할 것이냐,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도 월지, 내 직업군과 이게 사신합이 됐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서는 직장 이런 쪽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합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그래서 형작용이 일어난다겠죠. 결국에는 파로 끝난다. 그러면은 파는 깨트릴 파, 뭔가가 새로 바뀌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한 가운데죠. 상관을 깔았어요. 유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관은 뭐예요? 언변이잖아요. 말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이 부드럽지가 않겠죠? 딱딱하다. 그리고 이 대부분 이 가을생들은 재미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말이 한번 나가면은 좋게 나가질 않겠죠. 더군다나 이 고집도 기본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도 뻣뻣하고 차갑고 이 칼라가 아니라 거의 흑백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미소를 항상 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유금이죠. 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간이 신강할 경우에는 나쁘지 않겠죠. 이 토생금에서 이 강한 일간을 금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거는 사유축금인데 월지가 항상 왕지일 때는 생지가 와서 두 개만 있어도 금이 될 확률이 많다겠죠. 사유금 합은 되죠. 그러면 이제 직업 자리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간이나 연간에 만약에 신금이나 경금이라든가 금이 천간에 투출이 돼 있으면 이는 완전한 사유금으로 돼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이 금은 설계하는 거잖아요. 토생금. 그래서 좋겠지만 신약한 사주였다. 사주명주일 때는 사유금에서 약한 토의 기운을 더 힘을 빼기 때문에 좋지 않다. 두 개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 계절의 끝자락, 이 무진일주는 끝자락들이 항상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 인생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주팔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팔자예요. 이 술토는 고난이에요. 고난. 이 술토는 고난의 살이다. 그래서 이 술토를 가진 사람들은 좀 답답해요. 그리고 진술이죠. 진술 뭐예요? 진술충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 미쳐. 부부관계도 이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혼 안 하고 계속 산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표창장 한 몇 개씩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목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나는 자연이다, 자연에 살리라. 그런데 이런 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구, 개발, 이런 거, 집중력, 혼자서 조용하게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작가도 있겠고, 연구 활동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사주로는 좋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직업을 안 가지면 이제 또 어떤 거예요? 종교적인 성향도 있죠. 다 이 영감이에요. 진토도 그렇고, 술토도 그렇고, 무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교인도 많이 있겠죠. 또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사주, 운이 안 맞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주일 수도 있어요. 자, 올해는 어떤 특징이야? 사술, 귀문이죠. 사술, 원진, 기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사를 잘 안 보지만 이 원진 기문을 같이 짜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좋게 보지를 않는다. 좋은 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진 기문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디 발표회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공모하는 거 이런 때는 당첨되고 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런 쪽으로는 좋고 대체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죠. 겨울 해자축월 이것도 흑백이야. 토, 금, 수, 이게 다 흑백이에요. 뭔가가, 칙칙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수를 월지에 깔았다. 해월생들이다. 그러면 편제를 깔았잖아요. 편제는 뭐예요? 정제와 편제로 나눠지지만, 편제 같은 경우는 큰 돈, 불규칙적인 돈, 큰 거 한 방을 노린다. 제가 그랬죠? 근데 노리면 뭐예요? 일지와 월지의 특징이 뭐예요? 진의 원진이죠. 진의 원진을 짜고 있다. 그래서 이 진의 원진이 가장 원진 중에서는 강하게 발현이 되는 그런 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궁합을 볼 때는. 그리고 이 사해충이 되죠, 올해. 그래서 해수가 깨져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 재성, 남자들아 돈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남성분들한테는 뭐예요? 이게 마누라 와이프 자리잖아요. 거기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편제니까. 그리고 또 직장, 직업궁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이제 때려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올해 돈 나갈 일이 생겨요. 금전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한가운데죠. 대설과 동지 두 절기죠. 자진합. 신자진인데 신이 빠졌어요. 그렇죠? 자진합 되겠죠? 자진합 수가. 근데 이 물이 약하기 때문에 월간이나 연간에 임수나 개수가 천간에 투칠이 돼 있으면 이건 완전한 자진합 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진토가. 언제 이게 풀리냐? 진토나 자수를 형충을 해버리면은 이런 때에는 또 풀려요. 그 다음에 목이 와서 이놈을 극제해줘도 이 신자진이 풀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토가 물을 막고 있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럼 뭐 이 정제격이니까 돈이 많겠네. 그렇지가 않다. 이것도 정제의 다른 이제 사주 궁이별로 돈에 이렇게 궁이별로 재성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정제는 뭐예요? 현실적인 이 사람들이에요. 편제하고 정제하고 같은 돈이지만 천지 차원이다. 여기는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여기는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정제들은 투자하고 뭐 큰 거 한방발휘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생활의 안정감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오면은 좋을까? 좋죠. 특히 이제 제가 칙칙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칼라가 오네?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올해는 이제,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한 70% 이상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항상, 계절의, 이 마지막 월, 이 무지는 이 토월을 항상 조심해야 돼. 이 토월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연구하고 이런 쪽 있잖아요. 조용하게 뭐 개발하고 하는 쪽으로는 아주 괜찮아요. 의사나 약사,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연구 활동하고 하는 쪽 작가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설가, 작가,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 PD 작가들 있죠.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갖는 사람은 좋아요. 그리고
또 스님 팔자라고 하는데 토가 많으면 그러면 토만 오면 뭐 다 스님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농업 이런 쪽으로 잘 맞고 사람과 사람을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잘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월지가 겁재를 깔았잖아요. 이 승부욕이 대단해. 욕심이 엄청 많다고요.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요. 사춘이 땅 사면은 배 아파하는 그런 이 사주 명주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옥도 모른다겠죠. 은근한 이제 똥꼬집도 있다. 그리고 또 일지와 월지가 뭐예요? 진축파죠? 이 부부궁의 파야 깨트릴 파란 말이야. 그래서 이혼이나 사별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토인데 재성은 뭐예요? 남자한테는 배우자잖아요. 이 토가 많을 때는 수 있잖아요. 수가 약하면은 그 수가 어떻게 돼요? 토다 수축. 토가 흙이 많으면은 물이 그냥 여기에 흡수돼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별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사주 명주다. 그런데 이 축월의 이 축토는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토라겠죠. 한겨울에 꽁꽁 언 토다. 그런데 사화가 온다는 것은 조우용신, 조우법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무진에게는 이 사화가 좋지가 않다. 제가 이제 토가 월지까지 세 개인데 힘이 강하죠. 이건 신강사주예요. 그런데 인성이 와서 화생토 밀어주면 더 강하겠죠. 오히려 설기를 해줘야 되는데 토생 금은 괜찮은데 이 화가 밀어준다는 것은 좋지는 않다. 근데 좋지 않다고 해서 다 안 좋냐? 그렇지가 않다. 뭐 운이 좋다고 해서 다 좋고 운이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 편인이 온다. 인성이 온다. 인성은 뭐예요? 공부에 관한 거죠. 공부. 이런 이제 문서, 어디 취직하고 들어가고 문서를 얻고 이동하고 하는 거에서 좋게 작용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